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입니다. 인계 두 번째 이야기의 3편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환자 히스토리로 한 편이 끝나고 이전 편의 투약이랑 검사까지 밖에 진행을 못했었죠. 너무 느린 듯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면서 여러 상황이나 검사, 시술, 준비사항에 대해 언급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소화기내과 파트가 가장 강한 분야이기도 하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 임상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게 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 편에 시술도 제대로 못하고 넘겨버렸네요. PTGBD를 하다가 말았죠. 살짝 겹치기 인계를 해볼게요. 11일에 PTGBD를 하고 바일백을 갖고 오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ERCP, PTBD, PTGBD, PTCS, RGC, EMBD, ERBD, ERD, EST 등등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듯한 시술명들이 참 많아요. 우선 약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ERCP는 엔도스코픽 레트로그레이드 콜란지오 판크레아토그래피라고 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이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12지장까지 넣은 후 담즙 또는 췌장액이 12지장으로 배출되는 조그마한 구멍에 가느다란 관을 넣고 X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약을 넣은 다음 사진을 촬영하는 검사로 일반적인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보다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입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8게이지를 사용하고요. 오른팔에 IV를 유지하죠. 환자가 검사 중에 갑자기 움직이거나 이리터블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핑을 단단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환자가 왼쪽 얼굴을 바닥에 대고 왼쪽으로 눕거나 거의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 환자의 오른팔이 의료진 쪽으로 있어야 주사를 주거나 여러 가지 조치가 편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라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검사실에서 ERCP 하는데 왜 왼팔에 IV를 했어요? 라고 따진다면 또다시 죄송합니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사 중 환자의 자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ERCP 룸에서 시행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PTBD, PTGBD, PTCS, RGC, EMBD, ERBD, EST, ERD 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방법에 따라 매우 여러 가지 시술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인데요. 순간 제가 너무 많이 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계가 또 딜레이 될 테니까 두 가지만 비교하고 깊이 있는 나머지 ERCP 관련 시술은 차후로 미뤄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약어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기고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PTBD와 PTGBD를 비교해 볼게요. PTBD는 퍼커티니어스 트랜스헤파틱 빌리어리 드레네이지이고 경피, 경관, 담관, 배액술이라고 하는데요. 말 뜻부터 보고 가볼게요.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말이죠. 경피는 피부를 경유하여 그러니까 옆구리 쪽 피부를 뚫는데요. 경관은 간을 경유하여 그러니까 간 쪽에 관을 넣어서 담관 배액술, 담관 어딘가에 관 끝을 위치시키고 흘러나오는 담즙을 밖으로 빼는데요. 그럼 PTGBD는 퍼커티니어스 트랜스헤파틱 골블레더 드레네이지, 경피, 경관, 담낭, 배액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말뜻부터 보고 가면요. 경피, 경관은 똑같죠. 옆구리 쪽 피부를 뚫어서 간 쪽에 관을 넣는데 여기서는 담관이 아니라 담낭, 배액술이래요. 담낭에 관 끝을 두고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을 밖으로 빼는데요. 별거 아니었죠. 담관에 관 끝을 두느냐, 담낭 안에 관의 끝을 두느냐의 차이였죠. 여기에서 이번 인계 대상인 강지아 환자의 PTGBD를 시행해야 하는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죠. 수술을 바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시술까지 해가면서 피부 밖으로 바일 주스를 빼내고 있을까?
이번 인계 대상인 강지아 환자는 아마도 돌을 ERCP 관련 시술로는 없앨 수 없는 조건이었나 봅니다. 돌이 너무 커서 ERCP 시술로는 빼낼 수 없었거나 담낭에 담석이 심하게 붙어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담낭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데요. 수술 전 돌 때문에 막혀있는 담관의 압력을 감소시켜주고 담낭 안에 염증이 있다고 하니 담낭 안의 퍼스를 빼내고 담즙도 피부 밖으로 흘려보내서 담관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어야 합병증도 덜하고 수술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PTGBD 이후에 시행하는 담낭 절제 수술이 급성 담낭염에서 수술 전후 합병증이나 사망률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담낭 절제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겠죠. 이 시술을 해서 오염된 담즙을 빼내야 염증이 줄어들고 그 후에 수술을 해야 빠른 회복이 되고 합병증도 덜하대요 라고요. 여기까지 PTGBD를 시행한 이유를 알아보았고요. 환자가 바일백을 갖고 왔다고 했죠. PTGBD를 했으니 밖으로 담즙을 빼내서 모아두는 바일백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나왔는지 양상이 어떤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식이 여부와 환자 컨디션 확인이 중요하죠. 플루이드와 항생제 사용,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 확인을 위한 검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인계를 진행해 볼까요? 환자 PTGBD 시행 후 트리트먼트 MPO 유지하다가 엑스레이 랩 결과 괜찮아서 십스버터 진행했고 환자 특이 소견 없어서 LD 진행했고 괜찮아서 14일부터 페데그 밀크 프리 소프트 다이어트 유지 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TX MPO는 트리트먼트 MPO, 즉 치료 목적의 금식이죠. 금식 자체가 치료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여러 차례 배웠는데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위산에 의한 첫 번째 화학적 소화를 거친 후 십이지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위산에 의해 십이지장의 산도가 증가하면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담낭 역시 반응하여 담즙이 분비되도록 하여 지방의 소화를 돕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한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PTGBD를 하기 위해 췌장의 OD 괄약근을 건드려 놓았고 담즙은 밖으로 배출시켜 놓았고 일부 췌장 쪽으로 담즙이 배출되는 길까지 건드려 놓았으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혈액검사로 염증 수치나 전해질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혈액검사 결과가 제가 74번 영상에 올려놓은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인 것입니다.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일주일이 넘도록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TPN을 사용해도 환자의 몸무게가 쭉쭉 빠져나가는 것이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확인하면서 제대로 된 위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잘 위치해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혈액검사 결과가 안정화되고 관의 위치도 잘 잡혀 있을 때 시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혈액검사 수치가 500 정도에서도 시기를 진행할 수 있고 원래 많이 높지 않았던 분들은 100 정도 이하에서 시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치의 판단이죠. 물로 시작해서 검사상의 문제가 없고 환자의 증상 호소가 없다면 미음, 즉 리퀴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죽도 아니고 죽을 끓이면 위에 끈적한 물처럼 보이는 것이 미음인데요. 시기를 신청할 때 두유와 같은 것들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오로지 미음과 보리차 정도만 가능한 것이죠. 리퀴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도 혈액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환자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FEMF-SD를 진행하죠.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끝에 SD는 소프트 다이어트인가 보다 하는데 그 앞에 것들이 당최 뭘 말하는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배 간호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배 간호사님은 페데그 밀크 프리 라고 광속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방, 달걀, 우유 프리?
자, 저는 친절한 지아씨가 되어볼게요. 입으로는 치아로 물리적인 저작과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침이라는 것이 나오고, 위에서는 단백질을 펩톤으로 바꿔주는 위액이 나오죠. 십이지장으로 일부 소화된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이자액이 나옵니다. 단백질을 펩톤으로 바꿔주는 것도 나오고, 라이페이지가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꿔주고, 녹말을 엿당으로,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아밀레이즈와 말테이즈도 나오죠. 여기까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와 담즙이 지방과 단백질에 가장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줄여주자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것들은 빼라는 식이 오더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패디그 밀크 프리 소프트 다이어트인 것이었어요. 이건 역시 알고 보면 그렇구나 하는데 처음 겪게 되면 멘붕이거든요. 오늘은 시기까지 진행이 되었네요. 다음 편에 바일 주스라고 불리는 담즙의 양상과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PTGBD 라인 관리와 백 관리 방법이나 카운트 방법 등등이요. 그리고 플루이드 사용과 안티 사용, 페인 컨트롤까지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